단순 반복을 통해서 에너지를 키워서 약속을 하는 거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아예 그걸 풀어줘도 내가 그때그때마다 설정값을 줘도 얘가 반항하지 못한다고. 내 정신이나 육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단계예요.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뜻에서 어긋남이 없고 걸림이 없을 수 있다. 추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수백 자루의 붓을 몽당 붓을 만들었고 계속 써서 그 돌에다 썼을 거예요 대부분. 종이에 쓰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돌에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 묻혀가지고 벼루를 20개를 구멍을 뚫었다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사체예요. 그러니까 예서행서 해서 초서를 다 한 뒤에 추사체가 나오기 때문에 추사체를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이 그냥 개발세발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중광 스님 그림 그리듯이 기본도 안 된 상황에서 막 그려놓고 이게 멋있지 않아요? 한국의 피카소 아니에요? 피카소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정밀하게 묘사해서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뒤에 자신을 해체하면서 추상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개발세발 그려서 계속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강화는 1차적으로는 설득이에요. 자기 설득. 그러니까 이해죠, 이해.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집에서 되게 싫어했는데 저희 형들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희 형들이 고려대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가서 굉장히 공부 잘한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가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인문대 쪽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쪽이에요. 저는 언제나 바닥을 파고 있었어. 바닥을 파고 있었고 우리 집에서는 방심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잘 안 했어. 위에서 저절로 다 하기 때문에 쟤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내가 공부를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몰랐어요. 그게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공부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네가 공부해서 대기업 노예, 삼성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딸랑딸랑 거리면 마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할 때 약간 하청업체 같은 거에 약간의 주도권을 봐줘. 그러니까 끝이야. 너는 계속 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네가 그 젊었을 때 가장 좋은 피크기의 인생을 낭비한 결과야. 요즘 고등학교에 인터뷰한 거 그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의사가 돼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사는 게 목적이다. 의사를 잘 많이 안 만나봐서 그래. 닭장 같은 데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좋은 게 아니고 의사 부인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의사 부인도 요즘 계속 만나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 약간 기업형 병원을 가진 의사여야 돼. 그래야 의사 부인이 엄청 좋고 쩌저리한 이러한 병원은 마누라가 사무장이야. 너무 힘들어. 쉴 틈도 없고 남편하고 끊임없이 봐야 된대. 쉴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꿈과 낭만이 있는 젊은 애들에게 그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 공부도 못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는 그때 노자 이런 거 외우고 있었고요. 제자백과 보고 유교 보고 제가 원래는 도교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도 도교가 아마 먹힐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도교는 뭘 얘기하냐면 불로장생입니다. 반노환동까지 있어요. 되돌리는 거예요. 구글도 지금 그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로장생에다가 반노환동까지 현대사회에서 딱 먹히는 겁니다. 열심히 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불교. 20대 초반 정도의 경장율장은 거의 다 봤어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세계관, 철학체계, 쩌리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얘기고 다만 두 개를 충돌시키면 돼. 입자를 깰 때 입자끼리 충돌시키거든.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자를 충돌시키는 그런 식으로 불교나 도교나 이런 식의 세계관을 충돌시키면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 더 진화된 세계관이 나올 수 있죠. 멘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납득. 그 다음에 단순 반복 훈련입니다. 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헬스장에 가거나 붓글씨를 쓰거나 똑같아요. 그냥 단순 반복 훈련이 있고 어느 정도 그게 기초 체력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개별적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새로운 비법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힘 기를 때는 골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짝대기 갖고 계속 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힘이 갖춰졌을 때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뭐라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그게 안 되면 한 번은 잘 나가고 한 번은 안 나오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수영도 마찬가지죠. 일단 발차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출 때까지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배움은 대나무와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나무와 같다라는 게 뭐냐면 한동안은 빗마디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 반복으로 에너지를 증장시켜서 뚫은 사람은 한동안 또 가요. 약해가지고 굴복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뭐 게임도 똑같아요, 사실.
못 넘어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사업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넘어야 될 벽에 있어. 근데 그거를 넘어간 사람은 다음 단계를 만나게 되는 거고 못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신세 한탄하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모퉁이를 들었을 때 세 모퉁이 정도는 네가 들을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하나를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밖에 못해. 이런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다. 단순 반복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을 훈련하는 건가요? 그거 집중 훈련일 수도 있고 이완 훈련일 수도 있고 관조 훈련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사경 같은 거, 사경은 베껴쓰기예요. 기도문, 그러니까 뭐 금강경이면 금강경, 이 같은 경전들을 계속 읽거나 들으라 그래요. 같은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패턴을 했을 경우에는 몸이 그것을 미리 준비해요. 이 시간에는 이렇다. 마치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는데 힘들지 않아. 근데 매번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힘들죠. 더 초월적인 얘기를 하면 일어나는 세팅 값을 안 주고 나는 내 뜻대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번 일어나는 게 안 힘들어. 조건 속에서도. 내 통제력이 어느 정도 이상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을 통해서 에너지를 키워서 약속을 하는 거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아예 그걸 풀어줘도 내가 그때그때마다 설정값을 줘도 얘가 반항하지 못한다고. 내 정신이나 육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단계예요.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뜻에서 어긋남이 없고 걸림이 없을 수 있다. 추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수백 자루의 붓을 몽당 붓을 만들었고 계속 써서 그 돌에다 썼을 거예요, 대부분. 종이에 쓰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돌에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 묻혀가지고. 벼루를 20개를 구멍을 뚫었다.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사체예요. 그러니까 예서, 행서, 해서, 초서를 다 한 뒤에 추사체가 나오기 때문에 추사체를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이 그냥 개발세발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중광 스님 그림 그리듯이 기본도 안 된 상황에서 막 그려놓고 이게 멋있지 않아요? 한국의 피카소 아니에요? 피카소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정밀하게 묘사해서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뒤에 자신을 해체하면서 추상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개발세발 그려서 계속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거는 단순 반복이고 엄청난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단순 반복이 재밌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못 해내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친한 사람들을 하고 있을 때도 감정의 복닥임이 있지만 많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있지만 이것을 마음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것을 다 표현하자니 생계에 곤란이 올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납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았으면 예전에 그 컨디션 선전할 때 모닝캄이구나.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얼마나 짜증나면 그런 광고 문구가 있겠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주어진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참아야 되는 거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병이 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참으면 반은 해결돼요. 정 못 참겠으면 참음이 기본이 된 상태 못 참겠으면 다른 방법을 이직을 강구하든지 레벨업을 강구하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움직이기도 싫고 그런다면 그냥 계속 참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는 단순히 누른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통한 참음이에요. 왜 나는 공부를 못했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계속 쉬는 시간에도 계속 혼자서 하고 있어. 걔는 그게 습관일 수도 있지만 뭔가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대한 도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앉아서 계속 하는 애 있어. 마라톤 달리듯이. 머리 좋아서 하는 애들은 대충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데 분명한 건 얘네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탈락합니다. 전문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머리로 때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마라톤이 이깁니다. 그게 누적된 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책을 몇천 권을 읽었거든요. 몇천 권은 더 읽었을 거야. 고등학교 때만 거의 한 3천 권 읽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천 권을 읽었을 때 아무리 머리 좋은 애라도 제목과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어? 그러면 걔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것은 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거야. 그게 제가 책을 계속 읽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원에 오고 뭐 박사과정에서 머리 좋다는 애들을 만났을 때도 머리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기억 못 하더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너는 공부가 재밌어서 하니? 를 물어봐.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하는 거냐면 율곡이 구도장원공이라 그래요. 9번 전국 전체 수석.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5번 정도 거짓말이에요? 나와. 네. 9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대명사. 그 정도 올라간 사람이 다시 시험 볼 수가 없어. 율곡집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퇴계집에는 율곡이 공부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와요. 율곡집에는 다 삭제가 된 거예요. 문도들에 의해서. 근데 퇴계가 선배였기 때문에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퇴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힘들면서 참으면서 한 게 공부고.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19금인데 공부를 그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놈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노는 게 다 재밌는 거야. 게임하는 게 재밌는 거고 네. 공부는 다 재미없는 거야. 단지 그것을 재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취미와 직업을 일체화시킨다. 그러니까 공부를 선택적 공부, 어른들한테는 취미로서의 공부를 해라. 그것이 너를 확장시키고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똑같이 커피를 마시지 말고 그냥 마시지 말고 커피에 대해서 책 한 권 보고 약간만 배워봐라. 네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커피가 너에게 주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 행복을 위한 공부지 취업이나 더 잘 살기 위한 공부는 아니야. 내 행복 만족도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도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전시회 왔을 때 아는 척하기가 훨씬 좋아요. 들어오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커피를 조금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커피를 마셨을 때 그냥 마시는 사람하고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다른 멀티버스죠. 취미로서의 공부. 직업과 취미가 일치됐을 때 가장 강력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김연아 선수도 훈련은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적성에도 맞았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발이 돌아갈 정도로 훈련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면서의 재미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